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순혜입니다. 오늘은 11번째 단원 스포츠와 생활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한nel리 선생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nel리입니다. 네, 선생님 혹시 스포츠나 운동을 좋아하세요? 아니요. 별로 관심도 없고 시간도 없는데요. 사실 저하고 같으시군요. 저도 운동을 좋아하지 않아서 스포츠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요. 가족들하고 같이 스포츠 경기를 볼 때도 사실은 잘 알지 못하고 재미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주변을 봐도 한국에서는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큰 경기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만 평상시에는 축구, 야구 외에는 다른 스포츠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카자흐스탄에서도 축구에 관심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른 것은 어떻게 될지 제가 잘 모르니까요. 그렇죠. 우리는 스포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 그리고 스포츠의 어떤 이 특징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도 배우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공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주제 관련 어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단원에서는 스포츠 및 레저 관련 어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스포츠 관련 어휘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어휘들 중에서 먼저 경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기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축구, 야구, 이런 농구들을 우리가 친구들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경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어떤 팀이 서로 그 축구, 야구 이런 스포츠들을 하는 것들을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경기, 축구, 야구 이런 경기들을 어떤 종류에 따라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나누어 놓은 것들을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경기들 이 속에서 운동을 하는 그 사람들을 선수라고 합니다. 우리 운동선수라는 단어 너무나 잘 알죠? 자, 그래서 보시면 그 선수는 4개 경기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서로 다른 종류의 이 경기, 스포츠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따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경기들을 할 때는 이 선수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경기가 올림픽이나 아주 큰 그런 이 대회에서 할 때는 한국을 대표해서 선수들이 운동을 하게 됩니다. 경기를 하게 되죠. 그게 바로 국가대표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올림픽 대회나 이런 이 경기를 할 때는 그 팀을 가르치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서 훈련을 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어떤 규칙이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 팀에게 그것이 맞다, 틀리다, 점수를 주는 이 판단을 하는 심판도 함께 있어야겠지요. 자, 다음입니다. 다음 스포츠 관련 어휘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단어들 중에 가장 먼저 응원이라는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응원은 우리 쉽게 이겨라, 이겨래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응원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팀이나 누구에게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을 응원이라고 하고 응원을 하다라고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힘든 시기에는 가족과 친구들의 응원이 꼭 필요하다라고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여기 있는 단어들 중에 두 번째, 경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스포츠에서 경쟁은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두 팀이 서로 이기기 위해서 경기를 진행을 합니다. 자,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내가 더 많이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것을 경쟁이라고 하는데, 그때 다른 사람에게 좀 나쁜 행동을 하거나 어떤 잘못된 방법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나쁜 행동을 하지 않고 좋은 이 방법으로
좋은 행동으로 계속해서 서로 이기려고 합니다. 이것을 바로 선의의 경쟁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경쟁을 하다 또는 경쟁을 펼치다 또는 경쟁을 벌이다 라고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문을 보시면 친구이자 경쟁하는 사람, 경쟁자인 두 사람은 올림픽에서 선의의 경쟁을 벌였다 라고 문장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경쟁에서 어떤 팀은, 어떤 사람은 이기고 어떤 사람은 지게 되지요. 자, 그것이 바로 승리와 패배입니다. 승리는 이기다이고 패배는 지다입니다. 자,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이번 패배는 진 것이지요. 이번 패배는 다음의 승리를 위한 연습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예문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어휘를 한늘리 선생님과 다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Давайте посмотрим еще несколько примеров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новых слов. Итак, у нас слова на выбор. Это кёнго, это предупреждение. Пебе – это проигрыш в каком-нибудь соревновании или состязании. А кукатепё – это представитель какой-нибудь страны. И сонэ кёнгджэнь – это соревнование или состязание добрых намерений. Итак, у нас первое предложение такое. 두 선수는 4년간 강력한 경쟁자로, и сюда подходит больше всего слово 선의 경쟁을 펼친 것이 자신의 실력을 높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Это обозначает, что два спортсмена сказали, что за 4 года жесточайшей борьбы, конкуренции друг с другом, причем конкуренция была добрых намерений, и это дало им большую помощь в повышении их способностей. Посмотрим следующий пример. 한국 레슬링 협회는 이번 경기를 통하여 태극 마크를 달고 경기를 한, и сюда больше всего подходит слово 국가대표를, так, 국가대표를 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И это обозначает, что Корейская ассоциация по рестлингу говорит, что в эти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они отберут представителя страны, то есть спортсмена, который представлять будет страну и который будет выступать на эти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с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имволикой. Итак, третий пример. Посмотрим.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은 안타깝게 4강에서, и здесь, конечно, больше всего подходит слово 패배. 패배를 했지만 좋은 경기 내용으로 후회를 남기지 않았다. И это получается, что наша футбольная команда, к сожалению, конечно, хоть и проиграла, заняв, получается, 4-е место, но говорит, что из-за хорошей борьбы они ничего не жалеют. И мы приступаем с вами к грамматике. Первая грамматическая форма у нас сегодня – это «го мальда», которая выражает законченность действия. Так получилось. Послушайте сначала объяснение 선생님. 네, 문법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문법은 고 말다입니다. 자, 먼저 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네요. 할머니께서 주신 목걸이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자, 여러분, 할머니께서 주신 목걸이입니다.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물건이겠죠? 그런데 잃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안 좋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하지요? 라고 안타까움, 나 이거 어떻게? 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예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헤어지고 말았다.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어떤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연인이죠. 그런데 헤어졌습니다. 그때 어떡하지? 헤어졌어.
헤어지고 말았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연인이 헤어지는 것은 일어나면 안 좋은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마음이 안 좋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다음 예문입니다. 내일 검사가 있어서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데 배가 고파서 빵을 먹고 말았어요. 자, 이건 내가 빵을 먹어서 어떡하지? 인데 안타까움이라는 감정보다는 다른 감정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검사를 할 때는 보통 밥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밥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배가 고파서 빵을 먹고 말았어요. 내가 그걸 했어요. 나 어떻게 하지요? 라는 약간 포기하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자, 다음 예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고 말다가 다른 상황에서도 쓰입니다. 자, 드디어 우리 팀이 경쟁팀을 이겼어요. 정말 대단해요. 5년 동안 졌는데 결국 이기고야만 해요. 자, 이건 좋은 상황입니다. 경기에서 이겼습니다. 자, 그런데 5년 동안 계속 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겼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 말다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내가 노력을 해서 했다, 성공했다라는 상황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 팀은 마침내 이번 연구를 성공하고야 말았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것을 성공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야와 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야가 없어도 됩니다, 사실은. 자, 성공하고 말았다. 그런데 성공하고야 말았다. 결국 우리가 했다라는 의미가 강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배운 아어버리다와 고말다가 조금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있는 이 예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말았어요.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져 버렸어요. 자, 여기 있는 이 상황은 남자친구와 헤어집니다. 사실은 일어나면 안 되는 상황이겠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헤어지고 말았어요. 어떡하지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헤어져 버렸어요는 조금 시원한 느낌. 자꾸 남자친구가 뭐가 나하고 안 맞아 자꾸 싸우는데 헤어져 버렸어요. 자, 이제 없어요. 끝났어요. 이런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예문을 보시면, 자, 오늘까지 일을 마쳐야 하는데 잠이 들고 말았어요. 어떻게 하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까지 일을 마쳐야 하는데 잠이 들어버렸어요. 조금 어떻게 하죠? 모르겠어요. 이런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어버리다와 고말다의 이 감정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고말다는 안타까움, 어떻게 하죠? 그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런데 아어버리다는 끝났어요. 모르겠어요. 이제 시원해요.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고말다와 아어버리다를 사용을 할 때 고말다는 말하는 사람의 감정에 조금 중심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어버리다는 어떤 일이 끝났다, 어떤 이 사실 또는 사건에 조금 이 중심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고말다가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우리 그림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산 간다더니 왜 여기에 있어요? 기차 출발 시간을 놓치고 말았거든요. 자, 등산을 가는데 친구들과 함께 등산을 갑니다. 그런데 기차를 놓쳤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상황이 안타깝다. 어떡하지요? 이렇게 감정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말다가 조금 어려운 문법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문법을 한넬리 선생님과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А теперь посмотрим несколько примеров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этого окончания ко мальда. Итак, первый пример у нас такой. Юна 씨, 어쩌다가 다리를 다쳤어요? И сюда надо вставить слово микроджда с этим окончанием ко мальда. Итак, получается у нас 등산을 하다가 микродж고 말았어요. То есть получается, как так получилось, Юна, что ты поранила ногу?
Я пошла в горы, и там было скользко, и вот из-за этого так получилось. И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окончание ко маратта обозначает, что было скользко, и вот вышло так. В итоге так получилось. Посмотрим еще один пример. 민준 씨와 싸웠어요. 둘이 서먹서먹한 것 같아요. И здесь нам нужно вставить предлагаемое выражение с этим окончанием. И у нас получается: 어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갑자기 화를 내고 말았어요. Итак, вы поругали, что ли, с Минджуном? У вас такой вид, как будто вы друг друга не знаете. Сомок-сомок-хада – это делать вид, что не знают, или как будто не знают. Вчера мы говорили, и я неожиданно на него разозлился. Имеется в виду,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окончание вот это вот выражает смысл того, что он разозлился и эту злость на него излил в итоге, в конце концов. И мы приступаем к изучению следующей грамматической формы. Это у нас «ын-черо». Это обозначает «вот в таком состоянии». Сначала послушаем объяснение Сунцаним. 네, 두 번째 문법입니다. 두 번째 문법은 은채로입니다. 자, 먼저 예문을 한번 보실까요? 자, 나기마 씨 감기 걸렸나 봐요. 네, 어제 창문을 열어놓은 채로 잤더니 감기에 걸리고 말았어요. 나기마 씨가 잠을 잘 때 창문은 어떤 상태일까요? 창문을 열어놓은 채로입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잠을 잔 거죠. 변화가 없었습니다. 자, 다음 예문입니다. 신발을 신은 채로 방에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신발을 신다. 그대로입니다. 변화가 없이 어떤 다른 상황을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은채로는 앞에 있는 어떤 상태나 상황이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두 번째 이 다른 상황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다른 행동을 하거나. 자, 다음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눈을 감고 그 상태 그대로 눈을 뜨지 않은 상태로 조용히 자연의 소리를 들어보았다 라고 예문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 은채로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사용이 되는지 그림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무 피곤한 나머지 옷을 입은 채로 자버렸어요. 자, 여기에서 이 옷은 외출복이죠. 학교에서 돌아온 상태, 그 상태로 옷을 갈아입지 않고 잠옷으로 바꿔 입지 않고 그대로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입고 그 상태 변화 없이 잠을 자다라는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내리 선생님과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Посмотрим еще пару примеров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окончания «ын-черо». Итак, 마디나 씨, 과자는 제출했어요? 아니에요. 과자를 하다가 мы вставляем предложенный вариант ответа с этим окончанием. У нас получается 과자를 하다가 의자에 앉은 채로 잠이 들었어요. И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Мадина, ты сдала задание? Нет, я делала задание и прямо сидя на стуле уснула. И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окончание «ын-черо» обозначает, что вот в таком положении, как она сидела, она так и заснула. Посмотрим второй пример. 왜 이렇게 얼굴을 징그려요? Вставляем сюда предложенный вариант ответа. И у нас получается 안경을 벗은 채로 나왔더니 글씨가 잘 안 보였어요. Почему ты так хмуришь лицо? Я вышел без очков и не очень хорошо вижу буквы. И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здесь тоже окончание «ын-черо» обозначает вот в таком состоянии, без очков, как он был, он в таком состоянии и вышел. 네, 오늘은 스포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넬리 선생님, 카자흐스탄의 일반 보통 사람들은 어떤 스포츠를 즐겨 하나요?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보통 공원에서 달리기를 해요. 아, 그렇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공원에서 사람들이 달리기를 하거나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운동을 아주 좋아하고 스포츠를 즐깁니다. 근데 요새 많은 사람들은 스포츠 센터에서 운동을 하는데
조금 더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생활에서 스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관련된 듣기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를 왜 활성화해야 하는지, 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준 씨는 항상 건강해 보여요. 이러한 건강의 비결은 역시 꾸준한 운동이겠지요? 네, 저는 항상 시간이 날 때마다 운동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운동을 하는 데에도 시간이나 돈이 많이 들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바빠도 가까운 거리는 꼭 걸어 다니고 아침에는 수업 시작 시간보다 조금 일찍 출발해서 상쾌한 바람을 맞으며 빠르게 걷기를 하는 것도 매우 도움이 돼요. 높지 않은 층은 가능한 계단으로 걸어서 가고요. 이렇게 하면 스포츠를 즐기는데 돈이 들지 않아요. 사실 저도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주변에 운동할 만한 곳도 없고요. 카자흐스탄에는 지역마다 공원이 많지 않나요? 공원을 활용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는 요즘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지역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시설과 장소를 많이 마련하고 있어요. 카자흐스탄에서도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스포츠를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뉴스를 들은 것 같아요. 저도 날씨가 좀 좋아지면 운동을 시작해야겠어요. 그렇게 마음만 먹은 채로 계속 미루지 말고 당장 오늘부터 저와 함께 하는 게 어때요? 날씨나 시간 탓을 하면서 자꾸 미루면 더 하기 싫어질걸요? 그렇지요? 스포츠 전문가 민준 씨의 도움이 필요하겠네요. 오늘부터 많이 도와주세요. 네, 잘 들으셨나요? 자, 그럼 화면을 보면서 이 표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하기 이 내용은 스포츠를 활성화해야 하는 이유, 자, 그리고 스포츠 활성화를 하기 위한 노력 및 대책, 그 방법 등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는 듣기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겠지만 이 듣기 내용에 있는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말하기를 하는 것이니 그 점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스포츠를 활성화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아마 스포츠를 통해서 어떤 좋은 점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는 현대사회에서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스포츠를 통해 선천을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포츠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첫 번째, 초, 중, 고등학교에서 점점 줄이고 있는 체육 시간을 늘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체육 시간, 운동하는 시간을 조금씩 줄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마다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비싼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주변에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스포츠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스포츠를 활성화하게 하기 위한 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들은 내용들을 정리해서 자, 화면에 보시는 이 표에 맞춰서 말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활성화해야 하는 이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대책,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 이 스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유에 대해서 자, 정리를 해서 말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잘 하셨습니까? 네, 내용은 길지는 않았지만 단어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는데요.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의견 말하기를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스포츠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는 현대사회에서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규칙적으로 꾸준히 운동을 하면 신체와 건강을 동시에 건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를 통해 성장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스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초, 중, 고등학교에서 점점 줄이고 있는 체육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또한 지역마다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싼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스포츠 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잘 들으셨나요? 자, 오늘 말하기 시간에는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의견에 대해서 말을 해보았습니다. Мы начинаем с вами Ильки, то есть чтение. И вместе прочитаем с вами текст, который находится на странице 188. Текст у нас про тэквондо. Итак, 한국의 국기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 사람들이 тэквондо를 이야기를 할 정도로 тэквондо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운동이다. И это у нас обозначает, что если спросить у людей, какой вид спорта корейский, и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질문을 던지면, то есть 던진다면, если спросить у людей, и это окончание няго выражает форму косвенной речи, вопрос, какой вид спорта корейский, то большинство 대부분 사람들은, то есть большинство людей ответит, что это тэквондо. Вот в такой мере, чондоро это степень или мера, получается в такой мере тэквондо является спортом, который представляет Корею. тэквондо는 오래전부터 전해지는 한국 고유의 무술로 공격과 방어를 주로 익히는 격투 운동이면서 강력한 체력을 바탕으로 심신단련과 정신수련을 중요시한다. И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тэквондо с давних времен, 오래전부터, является таким спортом, который передает древнее искусство боя, в основном опираясь на 공격, это атака, и 방어, это защита. То есть получается защита и нападение. На основе защиты и нападения кёкту – это у нас боевой вид спорта, рукопашного боя причем. Является рукопашным видом спорта, использующий в основном атаку и защиту, в котором на основе тренировки выносливости, 강력한 체력을 바탕으로, то есть это тренировка выносливости, очень важное значение, 중요하시 한다, то есть важное значение придается 심, это душа и тело. Придается тренировке или закаливанию, получается, талон, это закаливание души и тела. 심신의 талон. И духа. 정신의 수련. Так, посмотрим дальше. Дальше у нас тэквондо를 할 때는 하얀 도복을 입고 색깔을 있는 띠를 메고 운동을 하다. То есть получается, что во время боя в тэквондо обычно дерутся в белых одеждах. Тобок – это форма тэквондо. И опоясывается, то есть меда – это одевать на пояс, что-то подпоясывается, а ти – это пояса, причем разноцветные, 색깔이 있는 띠. 띠의 색깔은 사람들의 실력에 따라 달라진다. Получается, что цвета вот этих поясов, они меняютс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способности человека, то есть спортсмена, который их одевает. 예를 들면, например,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하얀 띠를 메고
То есть те люди, которые только что начали заниматься тэквондо, то есть новички, они одевают 하얀티, белый пояс. 오랫동안 배우는 사람들은 까만띠를 맨다. То есть те, кто уже давно занимается этим видом спорта, они уже доходят до черного пояса. 현재 태권도는 2000년 제27회 시드니 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올림픽 비롯한 국제 경기에서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тэквондо после 27-х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 которые прошли в Сиднее в 2000 году, он стал официальным видом спорта. 정식 종목, то есть официальным видом спорта, был принят туда, 채택되다, и стал, получается, международным видом спорта, что дало возможность поднять висанг, это позиция этого вида спорта, получается, тэквондо, д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그럼에 따라 또한 심신 단련과 체력 강화를 위한 운동으로 전 국민에게 사랑받는 운동으로 자리를 잡았다.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тэквондо занял место, 자리를 잡았다, занял место любимого всеми гражданами Кореи спорта, который закаливает душу и тело и укрепляет физическую силу и дух. А теперь попробуйте использовать на письме то, что мы сейчас прошли вместе с Анценим. 네, 여러분 읽기의 내용을 통해서 한국의 전통 스포츠인 태권도에 대해서 알아보셨을 텐데요. 자, 쓰기 시간에는 카자흐스탄의 전통 스포츠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전통 스포츠 소개하기인데요. 자, 전통 스포츠를 소개할 때 먼저 스포츠 이름, 그리고 이 스포츠는 어떠한 스포츠인지 종류를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 스포츠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자, 이런 것들은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 방법 및 규칙, 자, 그리고 이 경기를 할 때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 쓰기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자, 카자흐스탄의 전통 스포츠이기 때문에 저보다도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자, 오늘은 콕파르라는 경기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통 스포츠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이고, 저는 그것을 한국어로 바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쓰기를 도와준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콕파르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카자흐스탄 이 언어를 한국어로 바꾸면 콕파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콕파르는 말을 타고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마상 경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콕파르가 시작된 유래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콕파르가 바로 이 회색, 늑대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맞나요? 자, 그래서 과거에 사람에게 해를 주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늑대를 잡았거나 죽였을 때 사람들이 몰려와 서로 그것을 서로 빼앗으며 축하해 주는 것이 콕파르의 시작이다라고 여기 정리하였습니다. 자, 이 콕파르의 경기 방법입니다. 아주 넓은 초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초원, 들판의 양쪽 끝에 골문이 설치가 됩니다. 원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선수들은 말을 탄 상태로 죽은 양을 상대팀의 골문 안에 던져 넣는 쪽이 점수를 얻는다. 규칙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경기를 할 때 필요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겠죠. 선수들은 튼튼한 말과 마상 경기이기 때문에 좋은 말을 있을 때 내가 경기를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좋은 말을 필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수들도 강한 체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공이 아닌
진짜 이 죽은 양을 이렇게 던져 넣는 거기 때문에 아주 무거울 것 같습니다. 자, 이 콕파르 경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 정리된 내용들을 이용해서 콕파르를 소개하는 글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콕파르는 무엇인가 소개를 해야 되겠죠. 자, 콕파르는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통 스포츠이다 라고 소개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서, 자, 여기 서가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자, 전통 마상 경기이다. 자, 이 경기는 역사가 아주 오래되었는데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널리 퍼져 있으며 국가마다 이름은 다르다라고 콕파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부터는 콕파르의 유래입니다. 역사와 관계되어 있는데요. 콕파르는 회색 늑대라는 의미로 과거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늑대를 잡았거나 죽였을 때 사람들이 몰려와 서로 빼앗는 것을 빼앗으며 축하하는 것이 콕파르의 시작이었다고 한다. 자, 콕파르의 유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콕파르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자, 이제 경기 방법 및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콕파르는 말을 탄 선수들이 두 팀으로 나뉘어 상대방 골문에 죽은 양을 던져 넣는 경기입니다. 경기 방식은 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기죠. 폴로와 럭비와 비슷하다. 자, 그런데 폴로는 말을 타고 하는 경기이고 럭비는 서로 공을 빼앗고 공을 상대팀의 골문에 집어넣는 이 방법이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콕파르는 넓은 초원에서 15분 동안 경기가 진행이 된다. 경기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판의 양쪽 끝에 골문이 설치되고 죽은 양을 상대팀의 골문 안으로 던져 넣는 쪽이 점수를 얻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선수는 양 팀이 각 5명씩, 5명씩인데 자신의 팀이 양을 잡고 있을 때 상대팀이 양을 잡고 있는 선수에게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여 가까이 와서 그 양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걸 방해하는 거죠. 자신의 팀이 양을 골문에 쉽게 넣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자, 이건 이 럭비의 방법과 비슷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콕파르 선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경기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콕파르 선수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보겠습니다. 자, 양의 무게가 30kg이 넘습니다. 무겁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말을 탄 채로 땅에 놓인 양을 한 손으로 들어 올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선수들은 양의 사체, 자, 사체는 죽은 몸입니다. 자, 양의 죽은 몸을 한 손으로 들고서 질주해야 하기 때문에 말을 타고 달려야 하기 때문에 튼튼한 말과 강한 체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콕파르가 무엇인지, 자, 그리고 콕파르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자, 그리고 경기 방법 및 규칙, 그리고 콕파르를 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것 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콕파르에 대해서 현재 콕파르, 이 콕파르는 전통 스포츠이기 때문에 현재 콕파르는 어떠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까지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자, 오늘 쓰기 시간에는 카자흐스탄의 전통 스포츠 콕파르에 대해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네, 재밌는 표현을 배우는 표현 시간인데요. 오늘의 표현은 낯이 뜨겁다입니다. 이 낯이라는 말은 이 얼굴, 이 뺨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얼굴이 뜨겁다.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은 무엇 때문에 실수를 하거나 어떤 상황 때문에 부끄러워서 얼굴이 뜨겁다 이런 의미입니다. 선생님, 카자흐스탄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죠? 카자흐스탄에서는 сгорать со стыда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부끄러움에 타다라는 뜻이에요. 아, 타다요. 네. 한국어와 조금 비슷한 면이 있네요. 뜨겁다, 타다. 무엇인가 뜨거운 불과 관계가 좀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11번째 단원 스포츠와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선생님 혹시 공부를 하시면서 스포츠에 관심이 생기지 않으셨나요? 네, 함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스포츠도 재미있어요. 그렇죠. 전통 스포츠를 또 함께 이야기를 해보니까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도 오늘부터 조금씩 스포츠에 관심을 가지고 쉬운 것부터 하나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